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리얼미터에서는 네.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네. 갤럽에서는 또 떨어진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결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의 트렌드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것하고요.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별로 또 발표되는 것들을 또 입체적으로 교차해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 어제 발표된 그 문화일보 엠브레인 조사가 있습니다. 호남만 1000명, 문화일보 엠브레인이라는 조사가 조사한 건데요. 왜 언급을 하냐면 호남만 1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발표한 1500명의 조사는 호남이 그중에서 10%,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 인구가 그 10% 되니까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갤럽은 1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또 100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명이나 150명보다는 1000명 조사한 것이 표지 오차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언급을 좀 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가 40.3%로 호남에서 나타났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20.7, 안희정 14.0, 이재명 10.6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문화일보하고 엠브레인에서 조사한 호남만 1000명 한 거고요. 저희 리얼미터가 이제 발표한 게 문재인 44.8, 아까 엠브레인이 40.3이었는데 그보다 한 4%포인트 가까이 높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16.4였는데 아까 14.0. 크게 이제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갤럽에서는 이번 주에 오늘 발표한 게 호남의 지지율이 33%.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14%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난주에 사실 그렇다면 47%라는 얘기고요. 지난주 기준하면,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또 엠브레인 조사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이번 주랑 비교하면 뭐 10여 %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100명만 해당이 된다면 호남에서 100명 조사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가량 표지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조사기관들이 뭐 저희 리얼미터도 마찬가지 가끔 저희 이제 업계에서 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지금 최고치는 기록했습니다만 최고치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믿으라 그러지 기껏 해놓고 최고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조사기관들의 결과를 좀 종합해서 보면 트렌드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가 좀 강세인 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아까 1000명 조사한 엠브레인도 40%가량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뭐 대략 40에서 30% 사이고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보다는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그런데 문제는 저게 일반적인 여론조사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는 지금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에 한 70% 정도가 민주당 적극적 지지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네,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했죠. 대략 한 70% 정도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호남 경선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재밌는 월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호남 경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그리고 과연 문재인 대표가 50%를 넘길지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 지금 언론 그래서 제가 그 여쭙는 질문이 40%, 44%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막상 민주당 지지층 이게 그냥 일반 그 호남민들의 이제 여론조사 경향이고 막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들, 즉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요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게 지금 언론사들이 몇 군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참여 의향층이라고 그 층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대략 문재인 전 대표가 50% 초반대 정도를 얻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호남에서도 50%를 돌파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는 그렇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번 경선에 참여하겠느냐. 이번 주 저희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지지층은 66%가 이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겹쳐서 물어본 거죠?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시 묻는 거죠? 그렇죠. 경선에 참여하겠습니까?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게 66%가 나왔고요. 그 다음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인데 65%. 65%. 이게 충성도를 따지는 거죠. 지지자인데 충성도. 그 다음에 안희정 후보가 39.6, 대략 40% 나왔기 때문에 방금 박 부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선 참여 의향층만 물어보면 기존 적합도가 뭐 대략 40%대가 나오는데 경선 의향층만 보면 50%가 살짝 넘는, 저희 리얼미터 결과 보면 52.7%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안희정 25.6, 이재명 18.5.
그래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당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당은 막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 투표 결과, 현장 투표 결과가 노출됐네, 무슨 그 질겁을 한다는 둥 이렇게 하고 좀 막 진흙탕 싸움으로 됐는데 한쪽 싸움은 싸움대로 가고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네.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4월 3일 날 이르면 그 최종 대선 후보가 가려지게 결정이 되죠. 되는데요. 예. 네네. 그 27일 날 있을 호남 순회 경선 결과가 뭐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고 좀 전에 박시영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50%를 문 후보가 받을 경우에 확보할 경우에 사실상 경선의 쏠림 현상은 더 커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250개 지역에 설치된 그 약 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 경선 투표 결과가 오픈되면서 그게 이제 일부가 오픈되면서 논란이 일부가 불거졌죠. 오픈됐죠. 예. 10,000명 정도 네. 결과 오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달아오르게 된 배경은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여단장 시절 표창장을 받았다고 문재인 후보가 언급하면서 이제 쌍방이 감정적인 어떤 대립으로 지금 치달았고 그 와중에 이 경선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거죠. 근데 이제 엄밀히 좀 따져보면 불법 선거가 있었느냐의 문제와 아니면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유출된 사고이냐. 그래서 이제 유출된 사고일 경우에 예. 이것은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경론을 벌일 게 아니라 당에서 이 경선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 그리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예. 아주 묘하게도 표창장 논란의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각 캠프가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다투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결과가 노출된 게 문재인 캠프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예. 하면 22일 날 투표소 투표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원이 다수이고 그다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을 합쳐서 29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수는 당원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잘 보셔야 할 게 22일 날 투표를 했는데 예. 거기까지는 중앙선관위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투표 관리를.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본선을 앞두고 47일 전까지만 본인들이 관리를 해주겠다. 그 뒤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22일 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ARS 투표 전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투표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표함을 그 당시 개표를 했는데 예. 이 보관함을 그때부터는 이제 당이 책임입니다. 당이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이 함 자체를 개봉을 안 하고 만약에 중앙당이나 특별 장소에서 보관했다면 전국의 투표함이 250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다 보관한다면 이게 더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중앙당하고 각 후보 측이 합의를 한 겁니다. 22일 날 투표한 거를 그 자리에서 각 참관인들이 후보 측 개봉하자. 참관인이 입회하에 개봉을 하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약을 하고 그걸 가지고 투표함을 이제 보관하는 거죠. 보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각 후보 측 참관인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그렇죠. 문제죠. 예.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당이 이미 그걸 예측을 했고 사실은 방식을 어떻게 해야 했냐면 선관위에 맡길 게 아니라 이 관리 비용은 많이 들고 공정성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ARS 투표 기간이라든가 특히 27일 날 대의원들 현장 투표하는 날 일제히 같은 날에서 같이 깠다면 적어도 호남권만 27일 날 투표를 하게 했다면 관리하기도 쉬웠을 거고 몇십 군데 안 될 테니까 그날 까는 게 좋았는데 이걸 중앙선관위에 맡기다 보니까 부득불 22일 날로 땡길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혼선이 초래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표 관리의 문제는 없고 다만 그게 말씀하시는 유출 사고인데 유출 사고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표창장 논란과 섞이면서 네. 오히려 문재인 캠프한테 부정적인 영향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SNS상에서 각 그 투표 참관인 후보 측에서 서로 약간 올렸었어요. 그거를 각자 인용하면서 누군가는 또
엑셀로 취합도 하고 이러면서 터진 거지 특정 후보 측에서 뭐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그런데 이게 그 전두환 표창장 공개되고 네. 그리고 유출사고 나면서 서로 이제 네거티브 전쟁은 치열해지는데 네. 여론조사 흐름은 크게 변함이 없지 않나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만 갤럽 조사를 보면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다 소폭 1%포인트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희 리얼미터가 이제 어제 집계해서 발표한 주중 집계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월화에서는 좀 약세다가 네거티브 논란이 터지면서 다시 좀 회복이 되는 양상이었었고요. 그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 집계는 내려간 건 맞습니다. 근데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는 주초에 많이 올랐습니다. 전두환 표창 논란이 있으면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하면서 좀 올랐다가 수요일날 네거티브 논란이 터지니까 안희정 지사도 수요일날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주중 집계는 저희 리얼미터는 조금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요일날 네거티브 논란이라는 게 즐겁하게 만든다, 정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맞습니다. 표현인가요? 네,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수요일날 당일날은 좀 안희정 지사도 떨어졌지만 주중 집계는 올랐는데 갤럽을 아무튼 보면 화수목 이루어진 저희보다 하루 더 조사한 결과 오늘 발표되는데 거기서는 안희정 지사도 조금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네거티브 공세를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안할 수도 없잖아요. 소폭 지지율은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안희정, 그다음에 민주당 같이 다 겪는 건데요. 특이한 거는 문재인 지지층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뭘 뜻하냐면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계속 여권의 공세를 받아왔거든요. 네거티브를 계속 당해왔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층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만 이 내부의 네거티브, 외부가 아닌 당 밖에서 다른 당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 벌어지는 내부의 네거티브는 상당히 아픈데 이게 도를 지나치면 지지층에 역풍을 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도 당 지지층 내에서는 오히려 약화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정권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열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쪽박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위기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지도 안희정 후보의 지지도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이택수 대표, 말씀하세요. 안희정 후보의 경우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보는데요. 무슨 근거로? 대선 주자가 자기가 추구해온 기조나 스탠스의 변화를 주게 되면 이 지지율이 항상 출렁거립니다. 그게 일종의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안희정 지사의 경우 예를 들면 선한의지 발언 같은 경우도 거기서 선한의지를 계속 유지했다면 오히려 덜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주춤거리면 그만큼 그 여론이 출렁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중도 포용의 이미지를 가져오다가 지금 완전히 강경 이미지로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스탠스의 변화를 겪는 지지층에게 혼돈을 주고 결국 이게 지지율이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재미난 부분은 그럼 왜 이번의 경우 왜 안희정 후보의 스탠스가 바뀌었을까? 새벽 2시에. 그래서 새벽 2시도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분명히 기존과 다른 뭔가 스탠스의 변화, 큰 변화가 있는데 그 요인이 뭘까? 그러면 변화된 걸 찾아봐야 되는데 변화된 것은 새롭게 유입된 어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이 참모들, 네. 그리고 정확하게 적극적인 지지층이 오히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기의식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택수 대표님이 얘기했던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층이 제일 낮거든요. 40%대. 그렇죠. 그 말씀을 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가 지금 지지율은 높지만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또 보수나 중도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다? 그러게 되면 그걸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적극적 투표 양층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의 딜레마죠. 외연 확장에는 성공해서 지지율이 다자구도에서는 계속 2위로 나타나고 견고한 15% 안팎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집토끼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다가 살짝 주춤하거나 빠지고 있는 집토끼들이. 그래서 선거 전략상 어느 정도 외연 확장이 된 이후에는 집토끼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있었어야 되고 이슈를 던졌어야 되는데
대연정이나 뭐 선의 논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토끼들을 잡을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아니었고 집토끼들한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이슈들을 던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적에 적은 동지라고 이재명 시장은 2위를 이제 해야 결선 투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를 공략을 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내부 토론 과정에서 코너에 몰렸고 이 코너에서 계속 나왔던 이슈들이 계속 대연정 논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기자님, 네. 이것과 관계없는 그 돌발 질문. 지금 이태수 대표가 집토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그러다 이제 조금 얘기 듣다 보면 또 산토끼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네네. 일반 20대, 30대 젊은 시청자들이 이런 표현 쓰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토끼라 의문의 일패.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토끼라 하면 민주당 당원 혹은 민주당을 전통적인 지지하는 지지자들. 지지층을 말하는 예. 거고 아마 산토끼라고 하면 그 외에 있는 지지층을 말하는 거겠죠. 중간층이나 아니면 좀 합리적 보수 이쪽에 있는 분들. 근데 요즘 20대, 30대는 집에서 집토끼를 키워본 적도 없고 산에서 산토끼를 본 적도 없잖아요.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아니 예를 들어 우리들도 집공룡, 산공룡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공룡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품격지대 시청자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80% 이상이 알아들 거. 의문의 일승을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각 당에 경선을 할 때 예. 적어도 경선에 승리하려면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당 지지층의 최소 30% 이상은 본인이 득표를 해야 합니다. 지지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외연 확대 산토끼를 잡는다 하더라도 집토끼 내에서 30% 40%를 잡지 못하면 그 후보는 경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내 지지가 30%는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충성도 높은 지지층한테서 30% 정도를 잡아야지. 최소. 최소. 예, 최소 30% 넘고 그다음에 산토끼를 확실히 잡아올 수 있다. 이런 게 어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는 20%도 안 되는 예. 거예요. 지금 이재명 10%대. 지사는요? 이재명 시장도 비슷합니다. 10%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60%를 돌파하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조사가 아까 문화일보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예. 호남을 대상으로 1000명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됐을 경우에는 오자 대결에서 있어서 유승민, 뭐 홍준표, 가상대결입니다. 안철수 등등 심상정 이렇게 했을 때 문재인과 안철수 차이가 거의 20%포인트가 납니다. 문 후보가 호남에서 예.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만약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예. 안철수 후보가 안희정 지사를 이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호남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호남 1000명을 대상으로. 호남 그래서 1000명으로, 이 아하. 부분이 어제 발표됐거든요. 문화일보 조사가. 예.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만약에 호남의 민주당 당원들이 듣는다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조금 그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보죠. 문화일보에서 호남 유권자들 10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이 후보가 돼서 네. 오자구도가 되면 네. 안철수 후보보다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네. 만일에 네. 전체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됐을 경우 그럼 호남에선 안희정을 지지할 것이냐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분명히 민주당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후보한테 호남에선 역전됐더라.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역전됐더라. 예. 4%포인트 밀리는 걸로 조사가 됐고 아니, 상대적으로 심상정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표의 일부가 심상정 후보한테 옮겨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그 민주당 지지층 내지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도 이 대표님 이 결과 같이 보셨나요? 이 내용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게 만약 경선 룰이 결선 투표제가 아니었다면 2, 3위 후보 간의 단일화 연대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이념적인 스펙트럼은 차이가 나지만 어차피 이 다자구도에서 지금 이제 4자구도인데 4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를 역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결국에는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힘 합치자고 이재명 시장이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안했더니 네.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 야합이다 이러고 비판했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2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는데 경선으로 그게 아니었다면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 기자님.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려서 더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안희정 후보가. 왜냐하면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최근에 합류한 박영선, 이철희 이런 분들이 조금 혐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의심만 했단 말입니다. 제가 뭐 이름까지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름 안 했어요? 내가 못 들었지, 그럼? 근데 아마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만 던져도 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좀 짐작합니다. 네. 오, 그분들이 최근에 합류했나요?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 누구한테 들었지? 아까 김 기자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네네네. 스탠스가 이렇게 바뀐 스탠스, 좀 공격적이고 네네. 아주 강성으로 바뀐 스탠스를 계속 가나요? 아니면 또 바꾸나요? 이제는 갈 수밖에 없죠.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호남 순회 경선이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이 판 전체가 규정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루 이틀 뒤에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당장 오늘 27일 날 광주 호남 경선의 결과 이때까지는 스탠스 계속 유지할 거고요. 그 이후에 스탠스 유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크게 해드린 리얼미터 또 엠브레인 조사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이번 주랑 비교하면 뭐 10여 %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100명만 해당이 된다면 호남에서 100명 조사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가량 표지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조사기관들이 뭐 저희 리얼미터도 마찬가지 가끔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지금 최고치는 기록했습니다만 최고치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믿으라 그러지 기껏 해놓고 최고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조사기관들의 결과를 좀 종합해서 보면 트렌드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가 좀 강세인 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아까 1000명 조사한 엠브레인도 40%가량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뭐 대략 40에서 30% 사이고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보다는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네. 그런데 문제는 저게 일반적인 여론조사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네. 문제는 지금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에 한 70% 정도가 민주당 적극적 지지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네,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했죠. 대략 한 70% 정도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이제 호남 경선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재밌는 월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호남 경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그리고 과연 문재인 대표가 50%를 넘길지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 지금 언론 그래서 제가 여쭙는 질문이 40% 44%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막상 민주당 지지층 이게 그냥 일반 호남민들의 이제 여론조사 경향이고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리얼미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갤럽에서는 또 떨어진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결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의 트렌드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별로 또 발표되는 것들을 또 입체적으로 교차해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 어제 발표된 그 문화일보 엠브레인 조사가 있습니다. 호남만 1000명, 문화일보 엠브레인이라는 조사한 건데요. 왜 언급을 하냐면 호남만 1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발표한 1500명의 조사는 호남이 그중에서 10%,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 인구가 10% 되니까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갤럽은 1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또 100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명이나 150명보다는 1000명 조사한 것이 표지 오차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언급을 좀 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가 40.3%로 호남에서 나타났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20.7, 안희정 14.0, 이재명 10.6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문화일보하고 엠브레인에서 조사한 호남만 1000명 하는 거고요. 저희 리얼미터가 이제 발표한 게 문재인 44.8,
아까 엠브레인이 40.3이었는데 그보다 한 4%포인트 가까이 높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16.4였는데 아까 14.0. 뭐 크게 이제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갤럽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한 게 오늘 발표한 게 호남의 지지율이 33%.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14%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난주에 사실 그렇다면 47%라는 얘기고요. 지난주 기준하면 오늘 방금 이중탕 싸움으로 됐는데 한쪽 싸움은 싸움대로 가고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4월 3일 날 이르면 그 최종 대선 후보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 27일 날 있을 호남 순회 경선 결과가 뭐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고 좀 전에 박시영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50%를 문 후보가 받을 경우에 확보할 경우에 사실상 경선의 쏠림 현상은 더 커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250개 지역에 설치된 약 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 경선 투표 결과가 오픈되면서 그게 이제 일부가 오픈되면서 논란이 불고 됐죠. 10,000명 정도 결과 오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달아오르게 된 배경은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여단장 시절 표창장을 받았다고 문재인 후보가 언급하면서 이제 쌍방이 감정적인 어떤 대립으로 지금 치달았고 그 와중에 이 경선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거죠. 근데 이제 엄밀히 좀 따져보면 불법 선거가 있었느냐의 문제와 아니면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유출된 사고이냐. 그래서 이제 유출된 사고일 경우에 이것은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경론을 벌일 게 아니라 당에서 이 경선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 그리고 당 선거 관리. 막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들, 즉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요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게 지금 언론사들이 몇 군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참여 의향층이라고 그 층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대략 문재인 전 대표가 50% 초반대 정도를 얻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호남에서도 50%를 돌파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는 그렇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번 경선에 참여하겠느냐. 이번 주 저희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지지층은 66%가 이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겹쳐서 물어본 거죠. 민주당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시 묻는 거죠. 그렇죠. 경선에 참여하겠습니까?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게 66%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인데 65%. 65%. 이게 충성도를 따지는 거죠. 지지자들의 충성도. 그 다음에 안희정 후보가 39.6, 대략 40% 나왔기 때문에 방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선 참여 의향층만 물어보면 기존 적합도가 뭐 대략 40%대가 나오는데 경선 의향층만 보면 50%가 살짝 넘는 저희 리얼미터 결과 보면 52.7%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안희정 25.6, 이재명 18.5. 그래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당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당은 막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 투표 결과, 현장 투표 결과가 노출됐네 무슨 그 질겁을 한다는 둥 이렇게 하고 좀 막 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아주 묘하게도 표창장 논란의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각 캠프가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다투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결과가 노출된 게 문재인 캠프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설명을 하면 22일 날 투표소 투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원이 다수이고 그다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을 합쳐서 29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수는 당원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잘 보셔야 할 게 22일 날 투표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중앙선관위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투표 관리를.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본선을 앞두고 47일 전까지만 본인들이 관리를 해주겠다. 그 뒤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22일 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ARS 투표 전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투표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표함을 그 당시 개표를 했는데 이 보관함을 그때부터는 이제 당이 책임입니다. 당이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이 함 자체를 개봉을 안 하고 만약에 중앙당이나 특별 장소에서 보관했다면 전국의 투표함이 250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다 보관한다면 이게 더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중앙당하고 각 후보 측이 합의를 한 겁니다. 22일 날 투표한 거를 그 자리에서 각 참관인들이 후보 측 하자. 참관이 입회하에 개봉을 하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약을 하고 그걸 가지고 투표함을 이제 보관하는 거죠. 보관하기 때문에